전라도 길, 소록도로 가는 길에 한하운.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 길. 예, 한하운 시인. 1919년 함경남도 함주 태생입니다. 본명은 태영. 1943년 중국의 베이징 대학 농학원을 졸업한 뒤에 귀국해서 함경남도 도청에서 근무하다가 1945년 나병이 악화되어 가지고 그만두었습니다. 1946년 함흥 학생 사건에 연루되어 반동분자로 투옥된 바가 있고, 1948년 공산치하를 피해서 월남하여서 한동안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1949년 신천지의 시 전라도길 외에 12편을 발표를 하면서 등단을 했습니다. 나병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노래해서 문단의 주목을 받았고, 1949년 첫 시집 한하운 시초를 펴낸 후에 문둥병 시인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자, 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시는 거의 직설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읽으면서 바로 우리 가슴에 와 닿는 시입니다. 그의 작품은 나환자라는 독특한 체험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감상적으로 흐르지 않고 객관적 어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온전한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서정적이고 민요적인 가락으로 노래를 하고 있다는 점도 그의 시적 특징으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나고 유난히 감성이 풍부했던 그는 고향 여학생과 더불어 로맨틱한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5학년 때 청천벽력 같은 한센씨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의 인생은 한센병에서 오는 저주와 비통을 온몸으로 껴안고 살다간 천형의 시인이었습니다. 부제 이 소록도로 가는 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는 전라남도 고흥군 소록도의 수용소를 찾아가는 나병 환자인 그 화자의 고달픈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한하운에게 내려진 천형을 그는 스스로 받아들이는 동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기를 말하자면, 그가 이북 공산당 치하에서 지주의 아들이요 반역이라는 명목으로 붙들려서 원산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형무소를 부수고 극적으로 탈출해서 드디어는 이북을 탈출해 38선을 넘고 끝내 전라도에 있는 소록도로 발길을 돌려서 안식처를 찾고자 가게 됨에 따라 그가 나병 환자라는 그 스스로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동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남한이나 이북 어느 곳을 막론하고 그 시절은 문둥이를 사회의 악이요 또 전염병자이고 기피 대상이었으니까 그가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가 살 길을 찾아서 죽음과 맞부딪히고 있었는데, 형무소에서 죽으나 내 마음대로 하다 죽으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라는 그 지독한 결심 끝에 탈옥의 길을 택했고, 그 당시부터 생사에 대해 스스로 초탈하게 됩니다.
신장로를 따라서 남한을 넘으려면 붙들리기 때문에 산길을 넘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특히 허겁지겁 도망치느라 맨발이었으니 나병 발병으로 발가락마저 거의 잘려 없어져 버리고 겨우 3개가 남았을 뿐이었는데, 그 험한 길을 맨발로 걸으니 그만 발가락 1개가 또 잘려 나갔다고 그의 시 오연의 끝에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발가락이란 2개가 남은 셈인데 이 상황을 시여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원산 감옥에서 탈출해서 38선을 넘는데 무려 1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장마철이라 더욱이 진흙에다 험한 산길을 헤매며 넘었으니 인간의 힘으로서 극복할 수 있는 정점을 넘었고 4발로 거북처럼 기어서 넘었다고 황토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은 자유와 평화의 땅이라 황홀하리만큼 아름다운 민주국가라 여겼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환멸의 먼지가 뿌옇게 일고 있는 이 황토길이고 또 절망의 세상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란 이 나병 환자, 이 문둥이는 어느 천지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배척했으며 학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기회를 말살당하고 죄인시 당해서 참으로 고통의 연속이요 지옥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가 한탄한 것은 나 환자는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그 천부의 인권과 의식주까지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 그저 내 운명을 탓하고 따라갈 뿐이라 했습니다. 이 대목이 곧 스스로 숙명으로 자기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동기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운 지옥을 벗어나는 길은 소록도로 가는 길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모두 사리 도로고 또 황토 흙의 도로였기 때문에 그의 제목을 황토길이라 명명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시의 둘째 연에서 낯선 친구를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 가는 길에서 낯선 문둥이지만은 서로 만나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라는 서로의 인사말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반갑고 서로를 이해하고 반겨주는 사람은 같은 처지의 문둥이밖에 없다는 점과 이 시에서는 슬프다든가 괴롭다든가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구천에서도 사무칠 나위 없는 슬픔과 괴로움을 삼키면서 발가락이 잘려도 절름거리며 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삼복더의 길, 이 천리길을 학대를 받아가면서 가는 그 길이란 자학의 길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신을 벗으면은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은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고 객관적으로 담담히 표현하고 있지만은 당사자의 그 고통이 어찌 필설로 형용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직가다비란 일할 때 신는 발가락 부분이 찢긴 일본식 운동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의 이 시는 모든 문둥이의 자학의 노래이고 생명의 노래이며 나 환자들의 나인 영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운의 시는 모든 문둥이들에게 그리고 정상인들에게 던지는 마음을 울리는 시인 동시에 경각심과 동정심을 던지는 한의 시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은 소록도는 전남 고흥반도 남쪽 끝에 자리한 넓이 4.42km의 섬입니다. 뭇과 섬은 배로 고작 5분 거리지만은 물살이 거세서 헤엄쳐 건널 수 없는 섬이었습니다. 소록도 사람들의 천형은 그들의 몸에 갑작스레 덮친 병이 아니라
손에 잡힐 듯 저만치 떨어져 있는 무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1970년대까지 병을 발견한 한센병 환자들이 섬에 입원하려면 경전선이 잠시 쉬어가는 벌교역에서 내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환자와 가족들은 문둥이를 태울 수 없다는 버스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하루와 반나절을 꼬박 걸어서 섬으로 향해서 걸었던 것입니다. 그 황토길을 걸었던 것이에요. 지금은 벌교에서 녹동항까지 널찍한 4차선 도로가 뚫려 있지만은 그때만 해도 이 125리 즉 50km나 되는 길은 가도 끝없는 붉은 황토길이었던 것입니다. 소록도 가는 길이라는 이 부제가 붙은 하나원의 절창 전라도길은 한여름 그 지옥 같던 남도의 황토길 위에서 탄생했던 것입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